지금으로부터 7년 전, 민준이 서윤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서윤의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다. 서윤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물었다. 아버지께서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나?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게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이고, 얘 만나도 어디서 부모 없는 자식을. 혼잣말이리고 한 얘기지만 상대방한테 모두 들렸다. 서윤이 이제 그만하라며 아버지에게 눈치를 주었다. 아버지는 서윤을 통해서 다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일부러 민준이 불편하라고 티를 내며 물어봤다. 이날은 서윤의 부모님은 올 필요 없다 했지만 서윤이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괜히 그랬나 하는 후회를 하기에 충분했다. 밥은 먹고 왔지? 내가 낮에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 서윤의 엄마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한술 더 떠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각오했지만 서윤이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선 여기서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 신혼집 준비는 되었나? 내 작은 전세 아파트 구할 생각입니다. 몇 평? 한 20평 될 겁니다. 사실 전세 아파트 따위 구할 돈은 없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과 어머니와 같이 사는 반 지하주택 월세,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등등 그동안 지출만 많았지 모아둔 돈은 없었다. 일단 서윤이 시키는 대로 대답할 뿐이었다. 자괴감이 몰려왔다. 돈 없으면 결혼은 물론 연애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주제 파악하라며 얘기하던 친한 선배와 친구들 말이 생각났다. 호르머니께서 지금 아프시다면서 결혼하면 어떻게 할 셈인가? 네, 당연히 같이. 이때 서윤이 민준의 허벅지를 쿡 찔렀다. 약속과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서윤이 가로막은 것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차마 어머니 모시는 것까지 거짓으로 말하기 싫었다.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 또한 없었다. 서윤이 안 되겠는지 상황을 대충 마무리를 지었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밥커녕 물 한 잔 못 얻어먹고 10분 만에 나온 것이었다. 눈물이 났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다. 울 엄마한테 난 최고의 아들이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서윤이가 따라오던 말던 민주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오늘처럼 슬픈 날은 처음이었다. 엄마 아픈 것을 무슨 허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미웠다. 하지만 옆에서 미안해하는 서윤을 보니 민주는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색할 수도 없었다. 민주는 어린 시절부터 가진 게 없이 항상 가난하고 궁핍했다. 오래된 지하방, 습기찬 벽지, 알바로 채운 생활비, 단 하루도 여유로운 날이 없었고 여행 같은 것은 딴 세상 이야기였다. 민준이에게는 그 모든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준 단 한 사람, 엄마 지은의 따뜻한 존재가 그의 전부였다. 지은은 누구보다 강인했고 누구보다 조용히 삶을 견뎌냈다. 그녀는 늘 말했다. 힘들어도 괜찮다. 민준아, 너만 잘 자라면 돼. 가난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취업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민주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녀가 바로 서윤이었다. 따뜻하고 밝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 서윤과 함께 있으면 민주는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길목에 들어서자 현실은 민준에게 너무도 잔인한 시험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처음 서윤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민준은 앞으로의 닥쳐올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서윤은 민준을 집에 소개를 하고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윤은 그런 상황에 대해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반항, 단식, 가출, 협박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내긴 했으나 여전히 부모님은 민준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 불만의 이유는 단지 가난이었다. 마침내 다가온 상견례 날. 식탁 위는 화사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불편했다. 화장을 잔뜩 하고 나온 장모는 공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명백히 평가하는 눈이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셨다고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지은은 손을 떨며 대답을 피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 싫었고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웃으려 했다. 하지만 그 억지 미소는 금방 갈라졌고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눈꺼풀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지은을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었다. 동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가 그 계산을 조용히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날 지은은 화장실에 갔다가 서윤과 장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얘 아직도 늦지 않았어. 너 우리에게 말한 것들 다 사실 맞아?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 결혼하자마자 병수발 들지도 모른다고. 시댁이라고 형제도 하나 없고 간병인이라도 쓸 돈 있겠니? 너 혼자 죄다 짊어지는 결혼이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울 수 없었다. 울면 아들이 또 상처받을 테니까. 장모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우리 집은 손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식장은 큰 곳으로 해야 하는데 혹시 그쪽은 얼마나 오실까요? 그러면서 예물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예단도 당신들은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며 말투는 정중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너희 형편에 가능하겠냐? 라는 조롱이 가볍게 섞여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도 그랬다. 둘은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말로 꺼낼 수 없었다. 마치 말하는 순간 그 서러움이 더 명확한 형태로 현실을 덮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았다. 아들의 결혼에 도움이 될까 싶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비밀 저축이었다. 그 통장은 지은의 고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지은은 바로 말없이 그 통장을 해지했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알고 혼자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느냐고 나무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이거 받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지은이 이때 민준에게 지었던 미소는 아들에게 해준 것이 적어서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자 마음속의 괴로움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결혼 준비는 갈수록 지옥이 되어갔다. 사랑보다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가난한 쪽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잔혹했다. 그리고 그 잔혹함은 민준의 어머니처럼 조용히 견디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상처 입혔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지은의 몸에 독처럼 작용했다. 그동안 앓던 몸의 병은 새롭게 몰아친 마음의 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은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예식장 상담이 있던 날, 그곳은 민준이 생각한 예식장에 비해 너무나 화려했다. 들어가는 순간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올랐다. 대충 얘기만 듣고 나오려고 맘을 먹었으나 들어서는 순간 그 마음은 포기하게 되었다. 상담실 중앙에 이미 서윤의 엄마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그마치 식대가 1인당 20만 원, 민준의 한 달 용돈이었다. 이외에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쳐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장모는 곧바로 민준에게 시선을 보냈다. 마치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 듯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물러서라는 의미였다. 민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작은 고갯짓은 자신의 형편을 애써 숨기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장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본인들이 우리가 7 정도 부담하고 민준 쪽에서 3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마치 적선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민준의 하객은 친구와 회사 동료 다 합쳐도 10명이 채 되지 않을 터였고 청첩장조차 만들지 않고 절약하려 했던 민준의 결혼식 비용 예산은 이 순간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엄마가 몇 일 전 해약한 통장에 돈을 써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엄마가 병원비로도 안 쓰고 아껴 모으신 그 돈을 그 비싼 결혼식 커레어식에 낭비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민주는 다음 날 회사 대출 제도를 알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한복을 꺼냈다. 색은 발에 있었고 고름은 헤어져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아주 소중한 옷이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자기가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한복에 담겨 있었다. 한복을 손빨래하며 지은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부족해서 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미안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편 서윤은 혼자 방에 앉아 결혼식 준비 목록을 체크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준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가족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서윤아, 너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저 집안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말들은 독처럼 서윤의 가슴 속에 퍼졌다. 사랑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사랑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윤은 민준에게 그 마음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그가 또 상처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준비는 갈수록 힘들어졌다. 뜻하지 않은 비용, 끝없이 이어지는 비교와 눈치,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집안의 온도 차이. 모든 것이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번에는 예물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장모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히 말했다. 요즘은 금 시세가 비싸서. 그래도 예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민준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모든 예금과 대출까지 받아 살 집과 예식 비용에 충당한 민준에겐 예물 비용까지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예전에 서윤과 연애할 때에는 실 반지 하나씩이면 충분하다고 했었지만 막상 결혼식 준비를 하려니 그런 소박한 약속들은 아스라이 사라졌다. 그저 또 어디서 돈을 구하나 걱정이었다. 지은도 생각이 많았다. 서랍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지은이 가진 가장 값비싼 물건이었다. 어린 시절 고된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단 한 번 선물했던 작은 금목걸이. 지은은 그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이걸 녹여서 우리 서윤이 예물 반지 하나 해주면 민준이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그 장면을 우연히 본 민준은 어머니의 등을 끌어안듯 붙잡고 말렸다. 그러나 지은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다. 내가 꼭 이 순간을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지키고 있었던 거야. 바로 딱 이 순간. 며칠 뒤 서윤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은 이날 또 한 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되었다. 결혼 비용 때문에 민준이가 고민이 많다던데 괜히 오해하실까 봐요. 저희 그렇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본인들도 아낀다고 아낀 것이라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앞으로 곤란하다며 상황을 알고 계신지 확인차 전화했다며 속을 휘저어 놓았다. 그러고선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자기들이 댈 테니 필요한 금액을 알려달라 하는 것이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지은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난함이 아들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민주는 지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너짐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지. 필요한 것 있으면 엄마한테 뭐든지 다 이야기해야 한다. 알았지? 애써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몸 상태는 확연하게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과 지은의 마음은 낡은 천처럼 헤어져 가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라는 이름의 행복한 과정은 민준에게 그리고 지은에게 단 한순간도 행복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끝없는 인내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 날은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지은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작은 소망 하나가 하늘 끝에서 비쳐 내려오는 듯한 날이었다. 민준과 서윤이 서로를 향해 걷는 동안 지은은 하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삼켜야 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은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식장 가득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지은의 모습에는 설렘과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자리는 언제나 긴장되는 무대와 같았다. 그럼에도 지은은 끝까지 환한 얼굴을 잃지 않았다. 사진 속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다른 누구보다 아름다운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은 자신만 알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를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순간들이 찾아왔고 가슴 한가운데 압박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행복 앞에서 자신의 고통은 사치이자 방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 둘 떠나자 지은은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은은 민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늘만은 너에게 아무 걱정도 주고 싶지 않다. 그 마음으로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결혼식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간
긴장으로 버텨온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은 결국 쓰러졌다.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을 향하던 민준이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은 어젯밤의 화려한 조명과 달리 한없이 창백하고 가벼워 보였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 지켜온 단단한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몸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그러나 응급실은 민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은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어떤 치료도 수술도 기적도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아들의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긴 생을 마감했다. 지은의 죽음은 민준에게 살아온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었다. 서윤의 부모는 병원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 우리 서윤이가 시어머니 병수발 들 일은 없겠으니까. 그 말은 자기들끼리 몰래 나누는 조심스러운 말이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똑똑히 잔인하게 꽂혔다. 그는 멈춰섰다. 한순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처갓집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마치 짐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민준이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서윤은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채 어딘가 죄책감과 눈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마저 민준에게는 서늘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민준은 서윤까지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아니, 미운 마음까지 들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이 지은의 마지막은 그녀의 삶처럼 소박하고 담담했다. 민주는 영정 앞에서 이제는 아무 말도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으로만 되뇌었다. 급속하게 민주는 말을 잃어갔고 한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민주는 자신이 결혼을 고집해서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서윤의 식구들이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서윤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다. 그보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민주는 신혼집에서 자는 날보다 엄마와 살던 집에서 혼자 지새는 밤이 더 많아졌다. 서윤도 불만이 쌓여갔지만 아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런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사귀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한 달이 지나갔다. 지은의 방은 그대로였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꾸며보지 못한 작은 공간. 그 속에는 그녀의 삶과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주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곳에서 오래된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다. 흠집이 난 케이스, 눌린 버튼, 여러 번 떨어뜨린 흔적들. 그는 핸드폰을 켰다. 보관함에 저장된 오래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듣지 않은 메시지, 삭제되지 않은 진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친 숨과 함께 담담히 이어지는 이야기. 민준아, 엄마는 사실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너희 친엄마는 내 언니야. 미안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민주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 거기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진실과 시작을 향해 열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